네, 재미있는 경제방송 와구라구.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라입니다. 여러분, 추석을 앞두고 직장인들이 우울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추석 상여금 돈 봉투가 예년에 비해 얇아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대기업 가운데서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좀 더 나아진 기업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서 회사가 긴축 모드를 보이면서 좀 줄어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의 요즘 명절 씀씀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우울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는 와그라글이 있으니까요. 와그라글 함께 하시면서 알짜배기 관심 종목 싹 다 걷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와그라글 4부 함께 하겠습니다. 출발! 네, 와그라글 4부에서는 오늘 하루 종일 센TV에서 보내드렸던 관심 종목들을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진행된 이벤트의 당첨자도 공개하게 되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가능합니다. 많이 놀라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종목 와글와글 곧바로 시작해볼게요. 오늘 아침에 방송됐었던 굿모닝 대박 예감부터 만나봅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미국의 가장 큰 그 중소형 굴삭기에서는 팝캣 또 인수한 업체이기도 하고요. 일단 중국 시장에서 최근에 일단은 그 어느 정도 경기 그 위축 가능성이 좀 제시가 되면서 최근에 좀 실적이 좀 안 좋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이 하반기에 들어서 경기 완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들 상당히 좀 주목해 볼 만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굴삭기 수요가 회복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에 양호한 실적이 예상이 되는데요. 공작기계와 D2, 이제 팝캣이죠. 실적이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본다고 하면 일단은 뭐 관심을 충분히 가질 만한 그런 밸류에이션 매력적인 구간이 좀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올해 이제 3월 달에 3만 원대였던 주가가 지금 현재 2만 원대로 50%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낙폭 과대에 따른 그런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미국의 인프라 확충 등 정책 이벤트에 따른 그런 수혜도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외국인들은 일단은 매도세를 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측면이고요. 기관들은 7월과 8월 달에 일부 매수를 해놓은 그런 측면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관들이 7월 달에 좀 24,000원에서 26,000원 사이에 매수한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본다 그러면 기관도 추가적으로 매수에 들어올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관들 매수에 좀 힘입어서 투자자들과 추가적인 반등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스코어는 최근에 앞서 포스코를 소개드렸던 것처럼 철강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추세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급락했다가 쌍바닥 잡고 지금 올라오는 형태고요. 또 기관의 매수도 상당히 좋은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현재로서 추가 상승을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매수가는 49,000원 정도 전후로 해서 공략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고 약간 밀릴 때 공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52,500원 정도, 그리고 손절 기준가는 45,500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는 뭐 K5라든지 신형 그랜저에 지금 타이어 공급을 하고 있고 그 지금 자동차들이 상당히 조금 매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다는 부분은 앞으로도 이러한 매출 호조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실적 대비 주가도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 업종 자체가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중국 시장이겠죠. 중국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개인들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를 하나둘 가구당 하나씩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단연코 뭐 한국타이어라든지 넥센타이어의 수혜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수급 상황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점이겠죠. 18,600원에 대한 고점 돌파 시도가 나왔지만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지지선 121선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매수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결론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그 기업적인 내용보다는 최근에 차트 흐름을 보고 가지고 나왔다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적 그 분석을 통해서 매매 전략 한번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그 동국실업 같은 게 상당히 그 급등하는 흐름이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조금 예상이 됐었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신다면 최근에 240일선 이렇게 장기 입백선에 장을 작용했었는데 그 이틀 전 같은 경우 이렇게 크게 증가를 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이렇게 추세 강하게 나오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쪽에서 다시 한번 마찬가지로 9%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되어 증가를 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정도권에서는 다시 한번 상승이 좀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 VCR 만나봤는데요. 전화 연결이었기 때문에 VCR에 담지 못했던 종목들까지 대응 전략 정리해드릴게요.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네, 먼저 교보증권 오기철 차장 두산인프라코어 들고 오셨습니다. 경기 부양책에 따른 기대감에 기계업종 많이 올랐는데요. 두산인프라코어 마찬가지였습니다. 목표가는 오늘 26,000원으로 설정해 주셨고요. 센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은 현대하이스코 들고 오셨습니다. 철강 가격 인상에 따른 기대가 반영되고 있다. 추세 괜찮다 하셨는데요. 목표가는 52,500원으로 설정하셨고요. 라이징 스탁 홍희진 팀장 넥센타이어 들고 오셨습니다. 자동차 산업 실적 앞으로도 좋을 것이고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 목표가는 18,600원으로 설정하셨고요. 정태근 전문가 오늘도 단기 종목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동국실업 들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오늘은 조금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손절가 이탈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 투자증권 정영훈 대리 역시 세 종목 저는 들고 오셨는데요. 먼저 포스코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예측하셨는데요. 목표가는 45만 원이고요. OCI도 들고 오셨습니다. 최근 주가 하락이 과했다. 업황과 실적을 본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 하시면서 목표가는 33만 원으로 설정하셨고요. NHN도 들고 오셨는데 모바일 콘텐츠 분야에서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고 최근에는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하면서 흐름 또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목표가는 25만 원으로 설정하셨네요.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의 관심 종목 모두 만나봤습니다.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골라오신 종목들이지만 그래도 투자하실 때는 냉철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VCR 만나봐야겠죠. 이 수요일장의 뜨거운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 토크 베스트 5입니다. 하이마트를 만약에 경쟁회사를 뽑으라면 특히 이렇게 눈에 탁 띄는 게 없을 정도로 하이마트는 국내에서 어떤 그 일반 대형 유통사보다는 약간은 가전을 위주로 한 그 매장을 가져가고 있다 말씀드렸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실제로 전문점 비중이 한 2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대적인 미국 같은 경우는 47%,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70% 정도 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전문점의 어떤 비중 자체가 세계적으로 추세가 증가한다 그러면 하이마트의 엣지도 조금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매출 총이익이라 그래야 되는 이것 자체가 한 25%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률 자체도 1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9일 날 상장하고 나서 지금 대략적으로 한 3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는데, 보통 항상 신규주들은 제가 강조하지만 1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면 보호예수에 대한 부담은 좀 없습니다.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공모가 59,000원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상승행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물론 그 유통주 강세와도 좀 같이 일치하는 흐름이 있고요. 단기적으로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증권사를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좋은 그러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라인이 약 2.7%대 오늘장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41만 3천원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업종지수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철강 업종이 유독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장 마찬가지로 기계업종과 전기전자 업종이 좀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급등하고 있지만은 철강 업종 어제의 급등을 좀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그러한 실적 개선세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가격 인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는 아직은 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 업종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아직도 좀 불확실성이 크다. 하지만은 단기적으로 수급이라든가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개선에 대한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높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현대 하이스코 같은 경우도 일단 대표적인 철강 업종에 속하면서 냉연이라든지 관광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그 다른 여타 포스코나 여타 다른 종목보다 이 종목은 차트를 한번 보면 상당히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기관이 계속적으로 수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기관 입장에서 제가 보니까 연기금 쪽에서 최근에 한 5일 연속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약간 매기세를 차트를 살아가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제가 드리는 말씀이 기관이 들어온다 그래도 연기금 쪽에서 보통 들어오는 그 어떤 물량들은 약간은 단기적인보다는 롱텀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밑에 45,000원에서 붕 오른 건 있습니다만은 약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포스코가 얼굴 대장은 맞습니다만은 그 포스코 밑에 있는 우리가 주가 밸류에이션 측면이나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대 하이스코도 상당한 탄력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데서 포커스를 좀 맞추겠습니다. 최근에 기관의 좀 매도세가 단기적으로 나왔는데 그러한 시장 대비 상당히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현대위아를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수급 주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갖고 주가 역시 앞으로도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업종 다시 한번 시장을 이끌 주도주로서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업종 대비 실적 개선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 그러한 실적 기대감은 곧 주가에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만약에 주가 상승률이 높다라고 한다면은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LS 같은 경우도 일단 4개의 자회사를 갖고 있죠. LS 전선, LS 산점, LS 니코동 재련, LS 엠토론 이래 있는데, 오늘 아침 미래에셋증권에서 LS 전선에 대해서 약간은 목표가를 낮춘 건 있습니다. 상반기가 좀 영업 적자가 나왔다 그런 말씀 드리는데, 전반적으로 LS는 이런 4가지 사업부 중에서 LS 전선 쪽에서 좀 깎아먹는다 그래도 제가 LS 니코동 재련이라든지 엠토론 쪽에서의 상승세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일부 어떤 섹터의 수익성 악화 우려는 회복될 수 있다는 데 대한 포커스를 맞추겠고요. 기술적으로 본다 그래도 지금 어떤 만약 시장 자체가 돌아서고 어떤 외부적으로 경기 활성화 이야기가 나올 때는 이런 인프라스트럭처에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 관리 상당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 철강도 마찬가지고, 이런 산전업체, 전선업체도 마찬가지고요. 또 국내적으로는 건설업체도 마찬가지 때문에 이런 섹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요. LS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저께부터 벌써 21선을 돌파한 상태에서 이제 95,000원 단계적인 지지력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뜨거운 종목 5개 만나봤는데요. 이 종목들의 순서는 관련 뉴스의 순서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대응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 신기원 전문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이 함께했습니다. 먼저 LS 올라와 있는데요. 자회사 실적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하셨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SOC 투자 확대 기대감 살아있습니다. 목표가는 103,000원으로 정해주셨고요. 다음은 현대위아 아직까지 상승 추세 살아있다 하셨습니다. 목표가는 17만 원으로 설정하셨고요. 현대 하이스코도 올라와 있습니다. 철강 가격 인상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되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목표가는 54,100원이고요. 이어서 포스코도 올라와 있네요.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 개선 구간이다 하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불안하다 하셨는데요. 목표가는 일단 43만 원으로 설정하셨고요. 마지막이 하이마트입니다. 기관 수급을 바탕으로 조정 후에 재반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88,500원 정도 적당하겠네요.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최병권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네오이즈 게임즈 매도하셨고요. 한국항공우주, 카프로, STX 페노션 보유 중이신데, 카프로와 STX 페노션은 새롭게 편입하신 종목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2 종목 꾸준하게 보유하시는데요. 현대산업과 OCI 2 종목을 꾸준하게 보유 중이십니다. 신용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김근호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태영건설, 웹젠, 삼영화학 세 종목 보유 중이시고요. 각 종목들의 대응 전략도 그대로입니다. 다음은 박성일 전문가입니다. 롯데미도파와 셀트리온 그대로 보유 중이신데요. 전략 또한 변한 건 없습니다. 다음은 신은경 전문가입니다. 후성과 영업무역, 인피니트 헬스케어 그대로 보유 중이신데요. 전략 또한 손대신 건 없네요. 자, 마지막은 신용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기아차와 리드코프, SK를 새롭게 편입하셨습니다.
기아차와 리드코프 변한 건 없고요. 그리고 SK 관심 있는 분들은 대응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되 그래도 투자하시기 전에는 냉철한 본인의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개미들의 큐에서도 많은 관심 종목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들은 센티비 홈페이지 다시 보기를 통해 관심 종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장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관심 종목의 수익률도 하루의 수익률도 괜찮았는데요. 그 가운데 교보증권 오기철 차장의 두산인프라코가 오늘 11%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추가 대응 전략 전화 연결 통해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 보니까요 리포트 중에서는 경기 회복 시에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라 그런 것 같은데요. 추가 대응 전략 전해주시죠. 일단은 뭐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을 때 내일 새벽이죠. 오바마 대통령의 그 경기 부양책 중에 SOC 산업에 대한 확대에 대한 수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들 때문에 오늘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좀 이슈화가 되면서 주목을 받지 않았나 싶고요. 네. 긴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경기가 결코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두산인프라코어가 밸류에이션 매력도상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가되는 상승이 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흐름한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일단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 목표가를 26,0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예. 목표 기간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번 달 안으로도 26,000원대가 온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일단은 지금 제가 26,000원대까지 봤던 거는 한 3개월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급등했었던 두산인프라코어 추가 대응 전략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오기철 차장과 전화 연결 이렇게 해봤고요. 이렇게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 쓰기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저 또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제 성적표를 공개하는 날이라 이렇게 떨리나 봅니다. 보람이의 포트폴리오 공개하는 날인데요.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총 3종목입니다. 네오이즈게임즈,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모린스까지 들고 있는데요. 성적표가 그래도 썩 나쁘진 않습니다. 마이너스 2% 정도 네오이즈게임즈가 손실 보는 중이고 대우조선해양과 모린스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각각의 종목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오이즈게임즈부터 살펴볼까요? 제가 6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목표가는 82,000원으로 설정을 해뒀는데요. 오늘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수익률은 마이너스 2% 정도 거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오이즈게임즈 이 단기 바닥권에서 탈출을 하나 싶었지만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 땅바닥을 형성하고 위로 방향을 틀 것이냐 아니면 전저점을 이탈하고 조금 아래로 내려갈 것이냐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때 사업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네오이즈게임즈 이 모바일 게임 업체로의 변신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충분히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고요. 든든한 이 중국 시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홀딩하는 종목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목표가가 82,000원이었죠? 홀딩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종목이 있었죠. 바로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제가 매수를 25,500원에 그리고 목표가를 34,500원에 설정해뒀는데요. 오늘 종가가 26,200원이었기 때문에 조금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최근 며칠간에는요. 변동성이 굉장히 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많이 주가가 내렸었는데 오늘에야 드디어 반등이 조금 나왔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은 것도 있었지만 대우조선해양 이 개 종목에도 개별적인 호재가 있었는데요. 바로 수주 소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노르웨이에서 11억 달러 규모의 반잠수식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수주 목표였던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수주 소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충분히 목표가까지 도달할 것이라 믿어보면서
홀딩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종목 더 있었는데요. 모린스였습니다. 목표가가 10,000원이었습니다. 조금 높게 잡았었고 매수가가 6,410원이었는데 현재 소폭 손실을 보지는 않는 정도 1% 정도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모린스는요. 올해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 수요가 더 늘어나면서 실적 또한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이러한 방금 전에 전화 연결했었죠. 교보증권 오기철 사장님의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꾸준하게 홀딩하는데 매수했을 때 시점에서는 조금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사업 내부의 내용을 기대해 보면서 일단은 홀딩하는 종목으로 꾸준히 보유하겠습니다. 목표가가 10,000원이었죠. 세 종목 꾸준하게 보유하는데요. 제 포트폴리오 동그라미 시즈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총 3종목이 담겨 있는데요. 네오이지게임즈가 10% 담겨 있고요. 대우조선해양은 꾸준하게 20%, 그리고 모린스도 20%. 각 3종목의 비중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를 제가 여기에 현금으로 채우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을 어떠한 종목으로 채울 것인지, 현금을 어떠한 종목으로 채울 것인지 의견이 있으시다면 거침없이 와그라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조언에 목말라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놀러와주세요. 지금까지 보람이의 포트폴리오 공개했습니다. 네, 수요일 출석 체크 해보겠습니다. 출석 체크 시간. 음악 주세요. 네, 오늘 블링스타님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필명 부산 아주매님 또 놀러 오셨는데요. 오늘 하루 엄청 바빴습니다. 그래도 센TV 꼬박 시청하면서 현재 상황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필명 땀이 뻘뻘님께서는요. 늦은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오랜만에 출근하니까 엄청 적응이 안 됩니다. 매일매일이 휴가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셨는데요. 저도 공감합니다. 매일매일이 휴가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게시판 한번 살펴봤고요. 필명 마이걸님도 오셨었는데 이벤트 응모하셨어요. 소원을 말해봐 이벤트 응모해주셨는데 저의 소원은 주 4일째가 되는 겁니다. 주 5일째 일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하셨는데요. 저도 공감합니다. 이 마이걸님의 소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선물 드리는데요. 마이걸님 그리고 앞에 글 써주셨던 두 분 총 3분께는요. 행복한 부자 되시라고요. 행복한 부자 책을 보내드릴게요. 또 한 가지 이벤트 함께 했었어요. 오늘 코스피 마감지수 맞추기 이벤트였는데 코스피가 오늘 급등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거의 4% 가까이 올랐었죠. 1833.46포인트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66포인트나 올랐었는데 이 급등세를 예측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가장 근접하게 예측하셨던 분이 필명 모나리자님께서 가장 근접하게 예측하셔서 약속했던 대로 신기원 전문가 그리고 정윤성 전문가가 집필한 책 부자들이 말하지 않는 돈의 진실 책을 보내드릴게요. 오늘 함께했던 이벤트는 내일까지 이어지니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와그라글 게시판 들러주세요. 지금까지 게시판 점검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홍희진 팀장과 함께 고해꺼야 하는 날인데요. 과외비는 필요 없습니다. 센TV 시청자들은 무료로 과외드리니까요. 내일 시청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